민주당 대회 첫날 바이든 대통령이 연사로 나서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전당대회장 근처에서는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11월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LA 10지구 그레이스 유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역 시의원인 헤더 헙보다 지지율이 12%나 높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달러 가치가 지난 1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시아 주요 통화도 달러 대비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LA 한인타운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돈을 걸치하고 폭력을 행사한 한인 갱단원 조대근 씨에게 22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24만 5,800달러의 벌금형도 추가됐습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한국 시간 오늘 오후 제주도 서쪽 바다를 지나 오늘 밤 서해 바다로 북상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제주와 남해에 최대 1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하기 위한 민주당 전당대회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진행됩니다. 첫날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연사로 나서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전당대회장 근처에서는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대선 후보로 해리스 부통령을 공식 추인하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카고에서 오늘부터 나흘 동안 진행됩니다. 첫날 주제는 국민을 위해로 바이든 대통령, 질 바이든 여사,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이 연사로 나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 연설을 할 때는 해리스 부통령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We'll also be honoring, of course, President Joe Biden. We would not be here without him. His historic record of accomplishment with Vice President Harris. 행사장 주변에선 중동 정책에 항의하는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열렸는데 시위는 전당대회 기간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Stop U.S. aid to Israel. Stop the genocide. Stand with Palestine. Free Palestine. 앞서 민주당은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담은 새 정강 정책안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도발에 맞서 한국의 곁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명시했지만 북한 비핵화나 인권 문제는 빠져 여러 해석을 낳았습니다.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틀 만에 다시 펜실베이니아를 찾아 맞불 유세를 벌였습니다. November 5th will be the most important day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We're going to turn our country around. We're going to make America great again. 트럼프는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신을 지지하는 가짜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던 테일러 스위프트는 이번엔 아직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네, 11월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LA 10지구 그레이스 유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역 시의원인 헤더 헙보다 지지율이 12%나 높다는 분석인데요. 유 후보는 이 기세를 몰아 결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주은 기자입니다. 지난 1일 현역 헤더 시의원보다 2배 가까운 선거 후원금 모금을 발표했던 그레이스 유 후보. 11월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또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0지구 유권자 500여 명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유 후보 지지율이 헤더 시의원 지지율보다 12%를 앞선 겁니다. 여론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유 후보 지지율은 46%, 그리고 헤더 시의원의 지지율은 34%를 기록했습니다. 7월 달에 포를 했는데 거기에서 결과로 나온 거는 유 후보가 지금 현재 있는 시의원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표를 주겠다.
46%로 34%로 나왔어요. 그게 참 기쁜 소식이죠. 16만 달러 이상 후원금을 마련한 것에 이어 앞선 지지율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유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가 새로운 방향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대변한다며 선거 캠페인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한 11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선거 날까지. 이 여론조사에서 나온 게 참 좋은 결과였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저희 캠페인에 더 많이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보이고 있습니다. 결선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 후보는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많은 한인 유권자들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네, 오늘 달러 가치가 지난 1월 이후 7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시아 주요 통화도 달러 대비 일제히 강세를 보였으며 특히 원달러와 엔달러 환율은 1% 넘게 떨어졌습니다. 미 경제가 침체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과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화와 엔화 등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이날 한때 전장 대비 0.46이 낮은 102.001까지 하락해 지난 1월 5일 이후 최저를 찍었습니다. 달러 대비 아시아 통화 가치를 나타내는 블룸버그 아시아 달러 인덱스는 전장 대비 0.6697 높은 92.3827까지 올라 7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5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 대비 23.6원 하락한 1,334원으로 지난 3월 21일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LA 한인타운 내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수년간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악명을 떨쳤던 한인 갱단원 조대근 씨에게 22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판사는 조 씨에게 배상금과 특별 부과금으로 24만 5,800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조 씨는 협박, 공갈 등에 의한 영업방해와 차량 탈취 등 무려 57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방검찰과 국토안보조사부 그리고 LA 경찰국은 1년간의 수사 끝에 조 씨를 체포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 가까이 LA 한인타운 내 노래방과 여성 도우미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살해 협박 메시지를 보내거나 야구 배트로 구타하고 총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씨의 폭행이 두려워 아예 비즈니스를 접고 캘리포니아를 떠난 업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롱비치시가 노숙자 캠프를 철거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롱비치는 오늘부터 지역 내 5개 공원에 있는 노숙자 캠프를 우선으로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철거가 예정된 공원은 빌리진 킹 도서관과 링컨파크, 베테랑파크, 제니 리베라 메모리얼 파크, 건비너 파크 등입니다. 시 관계자들은 프로토콜에 따라 노숙자들에게 최소 48시간 전에 철거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철거에 불응하는 노숙자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체포할 수 있습니다. 롱비치시는 공원에 있던 노숙자들을 위한 서비스와 주거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막내 아들 고 랄프안 선생 등 한인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만든 단체가 바로 코리안 아메리칸 파이오니어 카운슬인데요. 이들이 지난 주말 광복절을 기념해 수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랄프안 선생의 아내인 애나안 여사 등도 참석해 선조들의 애국 애족 정신을 차세대들에게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두현 기자입니다.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에서 감격스러운 만세 삼창이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79년 전 광복의 기쁨에 눈물을 흘렸던 이민 선조들의 애국 애족 정신. 3년여 만에 한자리에 모인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이제는 차세대들에게 그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hildren and family and friends to come together and celebrate the end of the 35-year colonization of Japan with Korea and the 79th year anniversary of Korea's independence. And as Korean Americans, we're very, very proud. 이날 행사에는 160여 명의 후손들과 애국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선조들의 독립운동 활약상과 초기 이민사를 함께 돌아봤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 별세한 도산 안창호 선생 막내 아들 고 랄프한 선생의 아내 애나한 여사가 직접 참석해 모임을 더욱 뜻깊게 했습니다. I'm sad because Ralph's not here, but I'm happy all the people have made it and all feel good about what they're doing. And they're all bringing their past histories forward. 전 USC 동아시아 도서관장 켄 클라인 박사가 직접 한인 이민사에 대해 들려주는 특별한 강의도 마련됐습니다. In any of the libraries, see that as a function of their collection, and so we decided then that we were going to emphasize, among other things, the Korean American materials. 나라를 되찾는 일에는 자신의 목숨도 재산도 아끼지 않았던 우리 이민 선조들. 선열들에 대한 자부심으로 광복의 기쁨과 감격이 더욱 가슴 벅찬 하루였습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중국 총영사관 앞에서 오늘 탈북민 강제 북송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민주평통 LA와 자유민주통일 민주연합 등이 주도한 이번 시위에는 30여 명의 한인들이 중국 정부는 강제 북송을 당장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인 단체들은 신분이 불안한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다양한 범죄에 노출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또 공안에 발각돼 북으로 강제로 되돌려 보내지면 죽임을 당하거나 더한 고통을 받게 된다며 탈북민 인권에 대한 관심도 호소했습니다. 중국으로 탈출한 우리 탈북민들이 강제로 다시 북송을 당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아주 비참한 현실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북송 반대 데모를 LA 한인단체 한 20여 개 보수단체에서 합동으로 지금. 민주평통 LA는 한인 단체들과 이번 주 내내 중국 총영사관 앞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반대 집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켈코 보험이 자동차 보험 판매사로 잘 알려진 한인 종합보험을 전격 인수했습니다. 켈코 보험 진철이 대표는 오늘 한인 종합보험 인수와 함께 대형 종합보험회사로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켈코 보험이 인수한 한인 종합보험은 지난 2002년 설립돼 한인들에게 머큐리 자동차 보험을 중점적으로 판매해왔습니다. 켈코 보험은 이번 인수를 통해 더욱 강력해진 보험사와 협상력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규모와 한인종합보험이 가지고 있는 규모가 합쳐지니까 그 머큐리에서도 저희를 대할 때 조금 더 유연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고객한테 큰 강점이 됩니다. 그게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어떤 보험업계에 어떤 성장의 계기가 오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게 단체가 좀 뭐든지 다 커져야 돼요. 커져야만 메인스트림하고도 싸울 수가 있고 가격 경쟁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이렇게 한인 업체들끼리 장점 단점을 잘 살려서 이런 또 M&A도 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좋은 바람이 우리 한인 사회에 같이 계속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한인 종합보험 고객들도 서비스하게 된 켈코 보험은 80여 명에 육박하는 에이전트를 보유하는 최대 규모의 한인 보험사가 될 전망입니다.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니, 어깨 아파? 아니,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퍼듀사가 16만 7천 파운드의 치킨 너겟 제품을 리콜했습니다. 일부 고객이 제품 속에 철사가 들어있다는 신고 접수 후 이뤄진 조치입니다. 이번 리콜에는 퍼듀 브레디드 치킨 텐더와 버처 올게닉 치킨 브레스트 너겟,
그리고 퍼듀 심플리 스마트 올게닉 브레디드 치킨 브레스트 너겟 등 3가지 제품이 포함됐습니다. 메릴랜드에 본사를 둔 퍼듀는 성명을 통해 일부 패키지에서 이물질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제품 섭취와 관련된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퍼듀사는 유효기간이 2025년 3월 23일까지인 해당 제품을 갖고 있을 경우 폐기하거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한국에 처음으로 영향을 미칠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오늘 제주 서쪽 바다를 지나 서해 바다로 북상합니다. 오후부터 제주와 남해안에 많은 비가 예상됐습니다. 장세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성 영상에 나타난 9호 태풍 종다리입니다. 열대 해상에 고온다습한 열기를 한반도로 올려보내며 이동 중입니다. 중심에서는 초속 19m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타이완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종다리는 오늘 오전 서귀포 남남서쪽 260km 부근 해상을 지날 예상입니다. 이후 오늘 오후 6시쯤 제주도 서쪽 해상에서 최근접합니다. 밤 9시쯤 전남 진도 남서쪽 해상까지 북상할 예상입니다. 내일 새벽에는 열대 저압으로 약화된 뒤 서산 앞바다를 거쳐 동쪽으로 방향을 튼 뒤 내륙으로 들어와 소멸할 걸로 기상청은 예측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제주도는 오늘 오후부터, 남해안은 오늘 밤부터 많은 비가 내립니다. 제주와 남해에는 내일까지 최대 1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이 밖에 남부 지역에도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 등 중부 지역에는 20에서 60mm의 강수량이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연중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백중사리 기간과 태풍의 북상이 겹치면서 해안가, 저지대 등의 침수 피해 위험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열기로 인해서 서울 낮 기온은 오늘 36도까지 치솟고 밤사이 열대야도 계속되는 등 찜통 더위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한국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회담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받아들이면서 오는 25일 양당 대표의 회담이 열리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당대표로 회담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던 이재명 대표는 지도부 첫 회의에서 회담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지시했습니다. 여야 대표 회담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해서 지금 대표 비서실장에게 실무 협의를 지시해 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직후 SNS로 당선 축하 인사를 전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공식 화답했습니다. 어제 하신 대표 회담의 제의도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가 지금 미루어지고 있는 여러 민생 과제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많은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곧바로 양측의 물밑 협상이 진행됐고 반나절 만에 회담 성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는 25일 국회에서 회담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의제와 배석자 등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두 대표께서 워낙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일정 조율을 하다 보니까 25일밖에 없어서 불가피하게 일요일 날 만나게 됐습니다. 지난 총선을 지휘한 두 사람은 각각 비상대책위원장과 당대표로 서로를 예방하거나 면담하며 잠시 만난 적은 있지만 의제를 갖춘 공식 회담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과 함께 제안했던 영수회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가전과 가구를 파는 알레츠의 영업 중단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떼인 정산금이 수백억 원대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알레츠의 대표는 현재 잠적한 상태입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테리어 플랫폼인 알레츠에 입점해 가전을 판매해온 이민성 씨. 갑자기 지난주 플랫폼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받지 못한 판매 대금만 5억 원입니다. 죽고 싶죠. 그거 생각하면 가족들이한테 되게 미안하고 금액이 되게 크잖아요. 재고 지금 있는 거 다 해서 팔아도
빚을 다 못 갚을 것 같아요. 알레츠는 지난주 금요일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고 대표는 수십억 투자 유치가 불발됐다는 메일만 남긴 채 잠적했습니다. 사무실은 텅 빈 채 방치돼 있습니다. 어떤 펀드사를 만나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든지 은행권에서도 투자가 들어올 거라든지 이번 달에 들어오는 투자 금액은 확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보니까 그것도 메일을 보고 나서 저희도 알았고요. 운영사인 인터스텔라는 티몬 위메프처럼 이미 자본 잠식 상태로 자산보다 빚이 3배가량 많았고 연매출 150억 원이라지만 영업이익도 거의 올리지 못했습니다. 최근 몇 달 전부터 10%가 넘는 고율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등 유동성을 확보하려 했던 점도 티몬과 닮은 꼴입니다. 2달 전부터 좀 이렇게 집중 공격적으로도 했던 것 같고, 근데 거기서 한 14%, 15%까지 4~5% 정도를 더 붙여줬어요. 특히 가구 가전 제품을 주로 다루는 특성상 피해 금액 단위가 큰데 수백억 원일 걸로 추정되는 미정산 금액의 정확한 규모도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이스라엘 최대 도시인 텔아비브에서 길을 걷던 남성의 배낭이 폭발해 이 남성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번 사건을 자신들의 순교 작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주차장 너머 유대교 회당 근처 도로에서 번쩍이는 성광과 함께 요란한 폭발음이 들립니다. 심하게 손상된 트럭과 거리에 나뒹구는 잔해는 이곳이 폭발 현장임을 보여줍니다. 현지 시간 18일 이스라엘 텔아비브 남쪽의 한 거리에서 50대 남성이 맨 배낭이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배낭 속에선 폭발물이 발견됐습니다. 현장을 지나던 30대 남성이 폭탄 파편에 맞아 중상을 입고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건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가자 지구 전쟁 휴전 합의를 촉구하러 이스라엘을 방문한 날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과 정보기관은 사건을 강력한 폭발 장치를 동원한 테러 공격으로 규정했습니다. עוד לא יודעים, תכף אנחנו כרגע בודקים את הדברים, ונכון לעכשיו אני יכול לומר שזה יכול להיות פח"ע וגם יכול להיות פלילי. כיוון הפח"ע מאוד רציני. 하마스 무장 조직 알카삼 여단은 성명을 내고 자신들과 이슬라믹 지하드 산하 알쿠드스 여단이 함께 순교 작전을 폈다며 사건의 배후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의 학살과 민간인 이주, 암살 지령 등이 계속되면 순교 작전이 다시 전면으로 부상할 거라고도 경고했습니다. 하마스가 사건의 배후로 확인될 경우 미국이 추진하는 휴전 협상에도 암울한 전망을 드리웁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숨진 용의자의 신원 파악에 나섰지만 시신이 크게 훼손돼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은 사망자가 요르단강 서안 출신 팔레스타인 주민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근처 해역에서 호화 요트가 침몰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습니다. 실종자 중에는 영국의 빌 게이츠라 불리는 린치 전 오토노미 창업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해안가. 해변에 고정돼 있던 파라솔 대여섯 개가 흔들리더니 모두 뿌리째 뽑혀 날아가고 일대는 순식간에 초토화됐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새벽 4시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해변의 한 식당 CCTV에 포착된 모습입니다. 비슷한 시각 인근 해역에선 22명이 탑승한 56m 길이 요트 바이 에시아노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5명은 구조됐지만 남성 요리사 1명이 숨지고 6명이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Può essere che si è rotto l'albero e l'ancora che c'è a prua ha fatto da tirante, non lo so. 실종자들은 영국인 4명과 미국인 2명인 걸로 파악됐으며 특히 실종자 중에는 영국의 빌 게이츠로 불리는 린치 전 오토노미 창업자와 린치의 10대 딸도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린치의 배우자 안젤라 바카레스는 구조됐는데 사고가 난 요트는 바카레스가 소유한 기업 소유라고 영국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생존자들은 린치가 직장 동료를 위해 이번 여행을 계획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고 당시 몰아쳤던 폭풍우는 순식간에 요트가 침몰할 정도로 거셌습니다. After the storm was over, we noticed that the ship behind us was gone. 전문가들은 최근 몇 주간 시칠리아 해수면 온도가 30도로
평시보다 3도나 높아 강력한 폭풍이 형성된 걸로 분석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오늘부터 뉴욕 시내에서 버스 전용 차선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유케어 클리닉이 양로보건센터를 개관했습니다. 유케어 클리닉은 버몬트 양로보건센터 오픈 이후 20여년 만에 웨스턴과 칠가의 미래 양로보건센터를 개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른들의 신체 건강 관리는 물론 심리 상담, 액티비티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미주 지역 본부가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을 위한 트래블마트 가을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트래블마트는 아시아나항공이 매년 봄과 가을에 실시하는 여행 박람회로 한국행 항공권 특가와 함께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퀴즈 이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됩니다. 한인 남성이 또 무차별 폭행으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40대 윤모 씨가 잉그루드 인근 한 공원 벤치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4일 사우스 LA 지역 한 공원에서 모르는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오늘부터 뉴욕 시내의 버스 전용 차선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욕시 교통국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오늘부터 버스 전용 차선 규정 위반 차량에 대한 벌금 티켓이 발부되며 첫 위반 시 $50, 상습 위반 시 최대 $250까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한 남성과 셀폰 문제로 다투다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남성이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텍사스주 테런트 카운티 검찰은 20대 이모 씨가 아이폰을 구매하려고 만났던 30대 남성과 언쟁을 벌이고 수발의 총격을 가해 살해한 후 현장에서 도주했다며 살인과 가중폭행, 불법 총기 소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잠수정과 비행기가 한몸이 된 기계는 SF에나 등장했지 현실에서는 나타난 적이 없다는데요. 중국에서 처음으로 물속과 공중을 넘나들며 작동하는 신개념 드론을 선보여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 저장성의 한 호수, 수면 아래에 있던 드론이 마치 미사일 발사되듯 수직으로 솟구쳐 공중으로 날아오릅니다. 네자시 다트라는 이름의 이 드론은 상하이 교통대 연구진이 만들었는데요. 공중에서 사용하는 프로펠러와 함께 물속에서 운용하는 별도 추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열흘 동안 야외 시험을 통해 드론이 물속과 공중을 문제없이 오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드론의 정확한 개발 목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수중과 공중에서 동시에 실행하는 수색, 구조, 과학연구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두 소년이 도로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앞서가는 덤프 트럭을 척 붙잡고 질주하는데요. 방글라데시의 수도인 다카에서 포착된 모습입니다. 이 소년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눈길 끄는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트럭을 잡고 위험천만한 주행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영상을 본 사람들은 사고는 한순간인데 너무 무모하다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대체 구독과 좋아요가 뭐라고 목숨을 거는 건지 이런 거 보면 SNS는 인생의 낭비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 것도 같네요. 한 택시기사가 다리 난간에 서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승객을 극적으로 구조했습니다. 인도로 가보시죠. 한 여성이 다리 난간 밖으로 몸을 내밀고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떨어지려는 찰나 한 남성이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붙잡는데요. 인도 뭄바이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여성의 추락을 막은 남성은 여성을 손님으로 태웠던 택시기사였는데요. 갑자기 다리 위에서 세워달라는 게 이상했는데 여성이 뛰어내리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몸이 움직였다고 전했습니다.
여성은 택시기사와 주변 운전자들의 도움으로 구조돼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는데요. 현지 경찰은 현재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정한 아빠인 줄 알았는데 보호자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오자 얼른 안았던 아이를 내려놓고 달아납니다. 또 다른 쇼핑몰 안에서도 아이를 슬쩍 안아들었다가 보호자가 저지하자 도망치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최근 중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중국 정부가 인신매매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불법 아이 밀매가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유괴를 시도하는 현장이 포착된 건데요. 영상이 공개되자 많은 부모들이 불안해하면서 당국에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이, 어깨 아파? 아이,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유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유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